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사회 트레이너, 사회 강사 이지은입니다. 자, 검정고시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검정고시는 어떠한 시험이고 특히 사회는 어떤 과목이고 제 강의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십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똑같이 공부를 해도 어떤 분들은요 합격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 불합격하십니다. 저는 실력의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검정고시의 특성과 과목별 어떤 공부 요령을 잘 모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검정고시의 특성과 과목별 이제 공부 요령만 잘 아신다면 합격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시험이겠죠. 특히 우리 고졸 검정고시 사회는요. 여러분들 합격을 하는데 굉장히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왜냐? 단기간 안에요. 정말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100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과목이다. 저는 단연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검정고시를 합격하시려면요. 이제 전체 과목이 평균 60점 이상이 나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과목을 잘하셔서 60점 이상이 나온다면 뭐 너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학은 20점. 그런데 사회가 100점. 그럼 합치면 120점이죠. 나누기 2하시면 평균 60점 합격하십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약한 과목이 있으실 거예요. 그 약한 과목의 점수까지도 커버를 해줄 수 있는 대단한 효자 과목이다. 그러니까 사회를 이렇게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1교시 시험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세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그리고 5가지 선택 과목 중에 도덕, 기가, 은미체 5가지 과목 중에 선택을 하나씩 하셔서 이 과목의 평균 60점 이상이 나오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뭐 수학이나 영어는 어렵지 않아요. 특히 연배가 높으신 분들일수록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단기간 안에 뭐 100점까지 나오기가 참 쉽지 않은 과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뭐 한국사 같은 경우도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럼 딱 보셔도 여러분들이 감이 오시겠지만 가장 만만한 과목 네, 그래서 역시나 점수 올릴 수 있겠구나 하는 과목이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다른 과목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우리 학생 여러분들한테 사회 과목 60점 목표 그런 목표 잡지 말라고 합니다. 무조건 사회는 100점입니다. 제가 늘 그래요. 왜요? 사회만 합격할 거 아니잖아요. 다른 과목까지 우리가 점수를 커버해서 전체적인 합격을 하셔야 되니까 항상 사회는 100점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사회는 무엇을 배우는 과목인가? 사회는요 크게 이렇게 2가지 영역으로 나눠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일반 사회와 지리 영역으로.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는 우리 사회문화, 법,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리 영역에서는 인구, 도시, 자원, 산업, 환경 문제 등등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번 볼까요? 사회문화. 요즘에 또 우리 대한민국 IT 강국이잖아요. 정보화 사회. 그래서 정보화 사회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또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문화는 참 세계적으로 다양하죠. 다문화 사회 또 가고 있죠. 그런 이야기도 해볼 거고 법에는 참 많은 종류의 법이 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법 헌법이 있죠. 네, 그래서 헌법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요즘에 또 인권 소중하잖아요. 인권에 대한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정치하면 우리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답게 선거도 잘해야 할 것이고 권력 분립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복수정당 제도라든지 이런 내용도 이야기해 볼 거고요. 경제하면 뭐니 해도 뭐니라고 하는 자 일단은 어떻게 소득을 또 벌고 또 어떻게 쓰고 잘 써야겠죠? 합리적인 소비. 그리고 저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자산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도 해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는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또
또 우리 해외여행도 가셔야 되고 그런 환율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WTO, IMF, FTA 뭐 이런 것들 시사상식 용어도 많이 들어보시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리에서는 우리가 요즘에 또 교통통신이 대단히 발달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화 산업화가 이루어졌는데요. 대한민국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서 또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런 얘기 해볼 거고요. 인구 요즘에 또 심각하잖아요. 저출산 문제, 그리고 우리는 100세 시대입니다. 이제 점점 올드해진다 그러는데 저출산 고령화 이런 얘기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자원, 우리가 인간에게 유용한 것이 자원인데 일단 먹는 거 우리 식량 자원 하면 3대 식량 자원이 있죠. 쌀, 밀, 옥수수. 그리고 우리에게 또 중요한 에너지 자원, 석탄, 석유, 또 천연가스 이런 자원에 대한 또 이야기도 해볼 거예요. 그리고 환경 문제. 지구온난화, 지구가 자꾸 따뜻해지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요. 오존층에 구멍이 나고 있고 이 황사 이 문제도 심각하죠. 그리고 사막이 커진답니다. 이런 각종 세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환경 문제들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라고 하는 과목은요.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사회의 주제요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뉴스에서 들어보고 그냥 이제 흘러듣는 얘기들 이런 것도 우리 사회에서 많이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일상을 배우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친근한 과목이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많이 맞았대요. 왜요? 평상시에 상식이 많으신 분들 많이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목입니다. 물론 상식만으로 다 100점을 맞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제가 또 이제 알려드리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다. 어려워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자, 우리 검정고시는요. 여러분들 골탕 먹이는 시험이 아닙니다. 일단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아셔야 되겠죠? 검정고시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 골탕 먹이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다른 시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어렵게 내서 이게 떨어뜨리는 사람을 만들려고 억지로 문제를 어렵게 내고 막 이런 시험들이 많아요. 근데 검정고시는 그렇지 않아요. 자, 시험의 이름부터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주는 시험입니다. 이 사람이 이 정도 수준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자격을 주는 시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학교 나왔다고 해서 뭐 다 천재고 다 똑똑해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고등학교 정도 나왔으면 요 정도 상식은 있지. 그런 거 내는 거예요. 검정고시는 막 어려운 거 막 일부러 꼬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잘하면 요 정도의 지식은 있을 거야. 그리고 요 정도 응용 정도의 문제는 풀 수 있을 거야. 그 수준으로 냅니다. 결코 어렵지 않은 난이도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나이 좀 있으신 분들 검정고시 시험 막 두려워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한테 이제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도 보시면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 연배 분들도 합격했다고. 이 나이에 6학년 몇 반인데 합격했다고 막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풀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어렵지 않은 난이도다. 자신감 가지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네요. 우리가 그 책에서 가장 어려운 걸 내는 시험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런 것들만 정말 엑기스만 딱딱딱 뽑아서 내는 시험이 검정고시다. 이렇게 검정고시 특성을 알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3년 동안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치 시험 출제 비율을 한번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로 살펴보겠습니다. 1년에 2번 시험을 보죠. 그럼 총 6차례 시험을 가지고 분석을 해본 것인데요. 우리 사회는 대단원 5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1단원에서 지금 한 10%, 2단원 22.6, 3단원 18, 4단원 24.7, 5단원 24.7% 정도의 비중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중요한 단원이 있네요. 그죠? 2단원, 4단원, 5단원이 조금 더 출제 비중이 높고 1단원이 이제 가장 출제 비중이 낮고요. 1, 3단원은 조금 약하고. 그러면 2, 4, 5단원만 공부하실 거예요? 그럼 1, 3단원은 공부 안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공부 조금만 하실 거예요? 어디서 나올 줄 알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물론 더 중요한 단원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공부하실 때요. 편식하지 마세요. 특히 사회 과목은 편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25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단원은 다 딸랑 5단원밖에 없어요. 이거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회가요, 예전에는 10단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 교육과정에서 5단원으로 확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평균 잡아서 한 단원에 5문제씩 나오는구나 계산이 되시죠? 그렇죠? 그러면 한 단원에서 5문제. 그 정도 나오는 거. 조금 많으면 6, 7, 조금은 뭐 2문제, 3문제까지도 내려갈 수 있지만 우리가 큰 편차가 아닙니다. 아까 그 비율이 뭐 대단한 편차가 아니기 때문에 골고루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사회는 100점이 목표잖아요.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골고루 공부하셔야 되니까 편식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 사회는요. 또 나온 문제가 또 나오는 시험입니다. 나온 거 또 나와요. 나온 데서 또 나오는 시험. 자, 보통 시험에서 이거 나왔으니까 다음엔 여기서 나오고 다음엔 여기서 나오지. 그리고 보통 다른 걸 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검정고시는 나온 데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왜? 중요하니까, 중요하고 기본적인 걸 내야 되니까 그걸 내고 다음에도 또 중요하고 기본적인 이 내용이 빠질 수 없으니까 또 내고, 대신 똑같이는 안 내겠죠. 조금씩 변형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변형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나온 문제 또 나오니까 기출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기출문제를 지금 살펴보면 매년 이제 매회 보시면 기출문제에서 한 절반 이상은 나와요. 그럼 기출문제만 잘 풀어봐도 그러니까 반 이상은 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만큼 기출문제는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검정고시 사회에 어떻게 공부하셔야 될까? 이렇게 전략 과목이고 우리 효자 과목인데 제가 이제 어떻게 강의를 진행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그동안 벌써 한 10년 이상 검정고시 책을 꾸준히 써왔고요. 강의를 했습니다. 기출문제 거의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지 그냥 알아요. 그래서 강의에서 다 얘기해 드릴 거고 여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찝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경향이 파악돼야 되는데 강의에 그런 기출문제, 중요한 기출문제를 다 반영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처음 이론 정리를 할 때 참 잘하셔야 돼요. 2번, 3번 할 시간 없으시잖아요. 사실 사회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 잘하라는 겁니다. 이론 개념을 확실하게 다 잡으면 나중에는 굉장히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필수 이론 정리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 천재 아니잖아요. 저도 천재 아닙니다. 어떻게 책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외우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넘어갈 건 넘어가셔야 되고요. 뭐가 중요한지 어디서 시험지 많이 나왔는지 제가 그 역할을 해드리잖아요. 제가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를 강조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안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나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신경향 출제 예상 개념들도요. 이제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기왕 공부하시는 거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한번 했다고 또 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꾸준히 반복이 필요하죠. 그래서 크게 우리 4단계로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본 이론, 탄탄하게 이론을 다 잡아 드릴 거고요. 근데 이론 공부 열심히 하셨는데 문제를 막상 못 푸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응용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기본 문제풀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총정리,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걸 총정리할 건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또 시험에 임박해서 뒤늦게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은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가 한 10강 정도 되는 엑기스만을 모은 강의예요. 그래서 이것만 듣고도 합격하셨다라시는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만큼 중요한 것만 압축을 하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조금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 상태에서 정리하셔야 된다. 이러시는 분들 활용하시면 좋고 아니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뭔가 시험 직전에서 불안하지 않아. 그래서 뭔가 총정리하는 마음으로 듣겠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연습은 실전처럼 또 실전은 연습처럼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직접 시험 보는 마음으로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 그냥 합격도 아니에요. 100점, 고득점 합격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맛배기로요. 진짜 어떤 식으로 내용이 나오고 또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제가 조금 맛배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번 기출 문제 중에서 6번 다 나온 주제가 있어요. 바로 에너지 자원 파트입니다. 앞으로 또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빈출 개념이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에너지 자원은 화석 에너지입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석탄은 고체 상태고요. 석유는 물처럼 생겼잖아요. 액체 상태고 천연가스, 가스니까 기체 상태로 되어 있는 우리의 이제 에너지 자원이고요. 그럼 이제 석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석탄은 언제부터? 우리가 공장이 처음으로 생긴 사건이죠. 18세기 영국에서 최초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산업혁명이 일어남과 동시에 우리가 석탄이 아주 활발하게 사용돼요. 그래서 우리 에너지 자원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은 바로 이 석탄입니다. 18세기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철광석과 함께 제철공업에서 굉장히 중요했고, 요즘은 우리가 이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 석탄을 막 떼면서 화력발전에서도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용으로, 이건 가정용은 좀 옛날에 많이 썼는데요. 여러분들 집에 이제 난방을 위해서 연탄을 떼던 시절이 있었어요. 연탄. 그 연탄이 바로 이제 가정용 석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그래서 요즘에도 열심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석탄은 어디에 맞느냐? 그래도 비교적 세계적으로 조금 골고루 퍼져 있는 편이에요. 석유에 비해서는 좀 골고루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데, 우리가 땅에도 오래된 땅이 있고요. 조금 최근의 땅이 있습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시기를 나누는데, 우리 석탄은 보통 고생대 지층에 또는 이제 고기습곡 산지에 많이 매장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석탄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석유요. 석유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자원이죠. 세계적으로 최고예요, 최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나질 않죠. 있는 나라만 있어요. 완전히 부러운 나라들이죠. 부러운 것들입니다. 석유가 나는 나라들은 석유를 수출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버니까요. 석유에는 거의 안 쓰이는 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텐데, 굉장히 열 효율도 높고 또 우리가 수송, 저장, 사용에 다 편리한,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많겠죠. 여러분들 자동차, 휘발유로도 사용되고요. 비행기, 배 다 연료로. 그러니까 우리 교통수단의 연료로 다 사용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용, 발전용, 뭐 석유, 화학의 공업용으로도 아주 두루두루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대가 아니라 신생대, 신생대 지층에 많이 매장되어 있고, 그리고 석탄은 좀 골고루 있는 편이라면 석유는 대단히 나오는 나라만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좁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그러면 가장 많은 석유가 분포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우리 흔히 중동이라고 하는 서남아시아. 대표적인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우리가 거기 이제 페르시아만이라고 있어요. 그 바닷가 쪽에 페르시아만, 여기에요.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도 여기서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나오는 나라는 이것만 팔아도 엄청나게 돈을 버니까 대박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단히 자원의 편재성, 너무 한편에만 있다. 그래서 이제 편재성이 크기 때문에 국제적인 이동량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많이 생산되는 나라가 생산되지 않는 나라한테 이제 수출을 하고 서로 수출하고 수입하니까 이동량이 많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근데 국제사회에서도요, 굉장히 가격 변동도 커요. 그래서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큰 자원이 바로 석유라는 거. 석유는 뭐 이 중에서도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천연가스입니다. 가스. 자, 가스도 역시 우리가 가정용으로 이렇게 우리 요리할 때 가스 키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가스차 있죠. 자, 그렇게 쓰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편인데, 역시 이제 석유와 함께 신생대 지층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석탄과 석유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 공기를 오염시키고 지구 온난화의 아주 주범들인데, 우리 천연가스는 깨끗한 청정 에너지라는 게 독특한 특징이죠. 그래서 연소 시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좀 적다는 거, 그것도 대단한 장점이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스는 우리가 이제 부피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방구를 꼈다고 해보세요. 방구를 끼면 방구 냄새가 어느 순간 슉 저 멀리까지 가잖아요. 자, 이 가스는 기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부피가 넓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활용이 조금 불편했는데, 이것을
압축해서 냉동 액화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장거리 수송도 가능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이동도 더 활발해지면서 최근에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자, 그러면 지도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 석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석유 아까 어디서 많이 난다고 했어요? 서남아시아, 페르시아만 찾아볼까요? 자, 바로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그 옆에 여기 페르시아만, 여기서 석유가 나와서 수출되고 있죠. 자, 그러면 요 빨간색 화살표가 당연히 석유. 그러니까 이 지역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지역만 기억하시면 여기서 화살표 나가면 석유구나. 그리고 이제 파란색은 이제 석탄인 거고요. 그래서 석유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에너지 소비량 보실까요? 세계적으로 자, 1등 석유죠. 2등 석탄입니다. 3등 천연가스.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이다. 자, 그럼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맛배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18년 2회에 나온 문제예요. 가나에 해당하는 에너지 자원은 가는 산업혁명 이후 주요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되고 있고 고기 습곡 산지에 주로 매장되어 있다. 석탄이죠. 자, 나는 세계적으로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은 에너지 자원으로 1등이래요. 서남아시아가 대표적인 생산 지역이다. 석유죠. 석탄, 석유. 정답은 1번. 요 정도 수준입니다. 충분히 풀 수 있죠.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자, 2번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2019년 1회 문제입니다. 지도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자원은 지도가 나왔고 기억을 봤더니 여기가 어디예요? 서남아시아, 페르시아만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나가고 있어. 석유네. 그죠?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에너지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9년 2회 문제입니다. 이렇게 연달아서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화석에너지다. 맞죠? 정답입니다. 석유는 18세기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이었다. 산업혁명은 석탄이죠. 틀렸고요. 자, 자동차와 비행기의 연료, 우리 교통수단의 연료는 석유죠. 두 개가 바뀌었네요. 이건 석유입니다. 천연가스는 우리 냉동 액화 기술의 발달로 소비량이 증가죠. 요거를 감소라고 했네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네, 이렇게 우리 세 문제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감이 팍 오시죠? 중요한 거 또 낸다더니 아주 그냥 매 회마다 내고 있습니다. 대신 똑같이 낼 수는 없잖아요. 조금씩 변형을 하고 있는 거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만 탄탄하게 해놓으신다면 아무리 변형을 해도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리고 그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회 트레이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합격할 수 있는 든든한 트레이너 역할을 해드리고 싶고요. 특히 사회 과목만큼은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들의 든든한 파트너요. 어떤 조력자 역할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같이 사회 100점 그리고 합격 하실 수 있으시겠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